제26회 봉화은어축제가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관광과 생태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봉화군이 2025년도 봉화의 설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봉화군이 지난 2월 16일까지 진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경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봉화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26회 봉화은어축제가 제13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관광과 생태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은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대상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지역민 지지도, 콘텐츠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봉화군은 지난 축제에서 주민들의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수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둔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2025년도 봉화의 설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봉화군에 관심이 많고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8세 이상 65세 이하 도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천면 모듈러 주택에 8개월 동안 체류하며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봉화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하고 싶은 봉화라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인구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지난 2월 16일까지 진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경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확산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첨자는 고향사랑의 날을 의미하는 94번째 기부자 1명과 건당 10만 원 이상 기부자 중 10번째 기부자 18명입니다. 94번째 기부자는 20만 원 상당의 한야구 세트를, 나머지 18명은 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군은 더 알찬 답례품과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계획을 마련해 봉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총 1,988건 2억 5,3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봉화군 의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첫날엔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과 설명을 듣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 사항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황문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과 봉화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의 12개였습니다. 권영중 의장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군정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청렴소통 조직문화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팀장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 등을 청취하고 청렴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2024년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군 내부적인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은 각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 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화군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수와 함께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티타임 소통 간담회, 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리버스 멘토링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봉화군이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 전인 3월부터 PLS 제도 홍보를 펼칩니다. PLS 제도는 2019년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해 기준 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 마이크로그램으로 일률 적용합니다. 군의 주요 홍보 내용은 농약 포장지의 표기사항 확인,
농약 희석 배수 및 살포일 횟수 준수 등입니다. 한편 PLS 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며 상습 및 불법 농약 살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봉화군이 올해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어병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내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연접한 다른 지역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가당 60만 원이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상반기에 일괄 지급될 예정으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지난해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 한해 모의소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봉화군이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의 온실 시공자로 선정된 그린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스마트 온실 구조물 제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에선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농업기술과 스마트 청년 농업팀이 참여했습니다. 봉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 온실 신축공사는 총 사업비 130억 5,500만 원, 공사시간 1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린플러스와 에너지팜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린플러스는 전체 사업 관리와 스마트 온실 시공을 담당하며 에너지팜스는 냉난방 시스템 공사를 맡아 스마트팜 단지 온실 신축 공사를 수행 중입니다. 한편 군은 본 사업을 하반기 완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봉화읍이 경로당 노인회장 44명을 대상으로 경로당 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보조금 상환과 정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로당에 매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부식비의 지출 기준 및 정산 시 유의사항과 경로당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사례 설명이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또 올해 새로 신설된 노인건강증진비 바우처 카드 사용법 안내도 진행됐습니다. 김기동 봉화읍장은 이번 교육으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이 투명히 이뤄지길 바라며 봉화읍의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지난해 말부터 동절기 공사를 중지했던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군은 최근 평년보다 기온이 높다는 기상청 장기 예보 발표에 따라 지난해 시공 중지를 명령했거나 금년 추진 예정인 각종 도로와 하천 등을 대상으로 건설 사업장의 공사를 일제히 재개했습니다. 특히 중지 중인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내 성토 사명과 옹벽 등의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군은 각종 건설 사업의 품질 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함을 물론 지역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반영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봉화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